자, 비상 홍민표 1학년 영어 1단원의 세 번째 단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 자, 이거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겠죠? 그 직업 검사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탐사, 조사해보고 그 목록을 narrow down, 좁혀나가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now you should make, 너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의무의 조동사랑 연결되는 동사는 내용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포함이 될 겁니다. 너는 만들어야 돼요. A list of occupation. 자, occupation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목록이지? 당연히 직업 목록이 될 수 있겠죠? 직업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록은 하나예요. 그 안에 여러 개의 직업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사 리스트 단수로 가져갔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직업 목록들 복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일치는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어서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s. 자, 앞내용 그대로겠죠? Based on 하면 그냥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ed, ing 고민할 필요 없이 based on 하면 뭐뭐를 기초로, 기반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전치사로 판단하면 되는 그냥 단순 단어의 쓰임. 뭐를 기초로 해서 너의 자기 평가 테스트 결과가 되겠죠. 그렇지? 이걸 근거로 해서 직업 목록을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For each job on your list. 너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자, 각각의 직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 직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왜 job에다 s를 안 붙이냐? 바로 이 each라는 단어가 수식어, 형용사로 등장하면 그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쓰는 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은 분명히 여러 개의 직업군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each의 영향을 받으니까 단수 명사, 반대로 이 job은 s를 붙이면 어법상 오류가 된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직업에 대해서 you should do, 너는 해야만 합니다. 뭐를? Some careful research. 자, 어느 정도 진중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In order to 플러스 동사 원형. In order to는 동일한 표현은 so as to가 있었고 우린 이런 걸 항상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연구 조사를 해야 돼? 알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occupation, 그 직업의 educational requirements. 자, education은 교육적 require, 요구하다라는 동사, want, 명사, 요구사항이겠지. 그러니까 직업별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고 또 outlook, 자, outlook이라는 건 전망입니다. 내다보는 거겠죠. 앞으로 어떤지 직업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지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고 그 전망은 또 어떠며 동시에 earning, 자, earning이라는 건 이제 얻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입이 되겠지. 수입, 소득. 자, 그리고 potential, 잠재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fter researching, 조사 연구 이후에는 여기 ing를 붙인 건 앞에 있는 after 그냥 전치사 취급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동명사 ing를 인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연구 조사를 하고 나서 오케이. 자, you can, 너는 이제 뭐 해야 돼? 알아봤으니까 범위를 좁혀나가야겠죠. 위에서는 narrow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eliminate를 쓰고 있다. 얘는 동사로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너는 제거해야 돼. 이제 없애야죠. career, 직업들을. 그 직업들이 도대체 어떤 직업들이냐? 관계사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겠지만 여기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만났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관계 부사랑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아시겠죠? 뒷문장 완전해야 돼. 그러면 what을 제외한 관계사는 모두 선행사 수식이니까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야? 너가 are no longer. 자,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닌 부정어입니다. 여기에 any 들어가면 안 돼. no longer가 맞아요. 너가 더 이상 interested,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nterested in career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근데 선행사랑 일치하는 명사니까 일치하는 명사 뒤에서 제낀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지만 목적격 관계사가 쓰이고 마무리에 전치사가 등장하면 얘는 앞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으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건 in which의 쓰임은 가능하지만 얘를 절대 in that의 쓰임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서는 관계사 that은 쓰지 못하는 게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잘 알아보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이제 정말 좋은 게 뭔지 추려나가는 얘기입니다. At this point, 이 시점에 You may only have 2 or 3 occupations. 자, 너는 주어 may only have 그저 있을지도 몰라요. only라는 건 이제 충분치 않은 부족한 상태를 설명하는 부사가 되겠지. 자, 너는 그저 있을 수 있어. 뭐가? 2 or 3 occupation. 자, 두세 가지의 직업군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직업이 어떤 직업군? left, 자, leave의 과거 분사가 되면서 어떤 뜻이죠? 남겨진 직업이란 얘기지. 내가 직업군을 쫙 선택을 했고 거기서 떠나보냈어. 그러면 여기 목록에 남아있는 건 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남겨진 거니까 여기서는 living이라는 능동의 ing가 아니라 남겨진, 당한, 수동의 pp로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left의 형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남겨진 직업 어디에? 너의 리스트에. 자, 뒤부터 이 시점이 되면 그 리스트에 남겨진 직업은 2-3 개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접근. 너는 have to gather. have to는 의무였죠? should나 must 동일한 표현. 너는 모아야 돼. more in-depth information. 단어 이렇게 짝대기 연결하면 뭐라 그랬지? 바로 하나의 형용사가 되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 그럼 정보를 얻는데 depth는 깊이, in-depth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를, 더 심도 있는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from,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또 관계대명사 등장하니까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지고 있죠. 뭐를? knowledge, 지식을. 근데 자, 요거 중요한 표현. first hand는 있는 그대로 접근하면 첫 번째 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손은 당연히 second hand가 되겠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 first hand는 직접이란 뜻이야. 그럼 우리 센스를 발휘해야죠. 두 번째 손 second hand가 되면 간접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여러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직업군을 좁혀 나가고 그 다음 심도 있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을 할 경우는 직접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first hand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단어로 장난을 치면 이 second hand라는 표현은 자 그냥 그 두 번째 내가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간접적인 그 다음에 중고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처음 사서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쓰던 거, 두 번째로 건드리는 거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장 You should identify. 자, identify라는 건 이제 식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확인하라는 얘기야. 확인하는 거. 우리가 아이디를 치고 들어간다는 건 나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거잖아. 이런 과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You should identify. 너는 확인해 봐야 돼.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자,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의문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문장 처음이 아닌 중간에 의문사를 쓰면 우리 항상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죠. 의주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문법 용어로 구분하면 간접 의문문이 맞고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거랑 연계되는 문장 표현은 주어 동사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만약 who are they라고 했다면 그건 또 어법상 오류가 되겠지. 그래서 의주동 기억하십시오. 다음 그들이 누구인지 방금 나왔던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conduct interview. conduct는 수행하다라는 동사겠지.
그럼 조동사 should의 영향을 받아서 너가 해야 될 거 1번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2번 뭐에 인터뷰를 진행하라는 얘기지. with them 그들과 아니면 ask them 자 세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들에게 요청하세요. 뭐를? 자 ask는 여러 가지 전치사가 모두 따라올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건 ask는 of를 쓴다고 기억을 하겠지? 왜? 그때 명사 자리에는 사람이 따라오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야. 그냥 사람일 때 of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 3, 4형식 문장 전환하는 수요동사 파트에서 그렇게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처럼 ask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쓴다라는 건 이때 나오는 명사가 사물의 쓰임이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단순히 구분하는 방법은. 그리고 어떤 동작을 요구할 경우에는 ask 플러스 to 동사 원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왜 ask지만 for를 쓰는 거? 뒤에가 사물이니까. 뭘 요청하라는 얘기냐? job shadowing opportunity. 이 단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opportunity는 기회라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job shadowing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있는 그대로 하면 job은 직업이고 shadow는 그림자야.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직접적인 기회입니다. 이게 job shadow이라는 게 뭐라고 할까? 직업 체험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 직장에 따라가서 그림자처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하이픈 연결했으니까 다시 한번 형용사의 쓰임. 직접 체험의 기회도 요청드려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잘 알아야 돼. 근데 만약 you are still 여전히 부사 not sure 확신이 안 서면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몰라. 그러면 뭐 해라? Don't worry 걱정 말래. 그지? 얘는 방법을 해결을 제시해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접으세요. 이딴 말은 안 나오겠죠. 그지?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냐? Get yourself involved.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nvolve는 참여하다야. 그지? 근데 사역동사 get이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get은 뒤에는 to 부정사의 쓰임을 쓰는 건데, 자, 지금처럼 get involved나 또는 be involved가 되면 그냥 우리는 참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involve가 원래 참여시키다라는 건데 너 스스로 참여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능동과수동을 따지면서 왜 이런 식의 쓰임을 갖는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get involved라는 표현을 하나로 기억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동사가 처음에 등장한 명령문이지. 명령문은 항상 보면 문장 앞에 주어가 없어. 왜? 명령문은 you한테만 행하는 거라고 약속해놨으니까. 정해놨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너가 누구한테 시키는 거? 너 스스로에게 주어랑 동일한 대상을 설명하니까 제귀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표현 정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라. 이렇게. 오케이. 어디에? various activity.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활동들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럼 you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 너는 뭘 즐겨? 활동을. 뒤에 활동 없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겠죠? 그지?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활동들에 참여해 보고요. 그리고 또 뭐 하라는 얘기?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랍니다. 오늘 하루.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땐 get 동사 1번 명령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do 뭐뭐 해라라는 동사 2번 명령문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장에서 만약 어떤 문제를 출제한다라면 involve의 ed 형태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나름 중요한 문법이고 이거 그리고 정확히 접근하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빠져들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뭐라 하지?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좋아하는 활동에 빠져들어라 이런 건데 미안해요.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푹 빠지라는 얘기야. 좋아하는 활동에 적절한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 미안. 자, 다음 your best possible future 보시면 너의 최고의 가능한 미래는 쉽게 말하면 너의 그 밝은 미래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미래는 will unfold. 자, fold는 무슨 뜻이죠?
얘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fold 알죠? 접히는 거. 그럼 unfold는 접히는 거에 반대니까 펼치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너의 그 밝은 미래는, 좋은 미래는 펼쳐질 거야. 언제? You make, 너가 만들어. 오늘을 the best, 최고로. 그러면 그 오늘이 최고고 최고가 오늘이니까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란 얘기야. 근데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데? It can be, 될 수 있는. 자,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죠? 목적어 또는 보어가 빠졌지? 그럼 우린 이 자리에도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음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의 매 단원, 모든 모의고사, 모든 부교재 지문이 마찬가지겠지만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적절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계사 정도는.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건 수업을 요청하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 단락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